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 전문의 김동석입니다. 제가 요즘 디지털 전체 임플란트, 풀아치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집중적으로 치료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치과의사 선생님들까지도 궁금해하셔서 코엑스에서 엄청난 기회를 주셔가지고 세미나를 할 기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체 임플란트 환자를 보면서 제2의 인생이라는, 또는 삶을 다시 변화시켜 준다는 그런 치료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하는 디지털 전체 임플란트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대단한 거고, 그 다음 얼마나 환자들한테 삶을 바꾸어 줄 수 있을 만한 치료인지 단계별로 조목조목 알아보고, 가장 고민이 되시는 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변에 저가 임플란트, 흔히 얘기하는 덤핑 치과들에서 듣는 이야기가 전체 임플란트조차도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질문과 우리 내원하는 환자분들께서도 많이 질문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위에 치아 또는 밑에 치아 한 악당을 한 6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기준으로 보시면 좀 합리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 나는 이유는 원내 기공소가 있어서 바로 제작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을 해서 가이드 제작 비용이 들다든지,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이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최우방에 넣고 밀드바를 사용해야 돼서 몇 달파 제작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00만원 이하라고 부르면 조금은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술하고 난 뒤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임시치아를 할 수도 있는데 임시의치, 틀니 같은 거를 쓰게 해서 저녁 식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6개 또는 최소 4개 이상 씹는 임플란트 뼈이식을 최소로 하는 전체 임플란트라고 알고 갔는데, 뼈이식을 많이 하고 원래 치아에 심어야 되는 임플란트를 하고 뼈이식 비용을 추가해서 받는다면 이 또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내 기공소에서 사용을 하거나 또는 외주에 있는 기공소든 임플란트를 업체를 통해서 제작하든 임플란트와 기타 부속 재료에 있는 파트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정품을 쓴다든지 아니면 중국산 가품을 쓴다든지 비용이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쓴다든지 하는 거는 환자분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용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체 임플란트, 풀아치 오로넥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처음에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사진도 찍고 CT도 찍고 디지털 가이드, 디지털 가상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한 구강 내 스캔도 뜨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한 뒤에 디지털 가이드를 제작해 놓습니다. 그럼 환자분께서 수술날 내원하셔서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1시간 이내로 진행을 하고 그날 임시치아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임시치아를 넣어 드립니다. 수술한 직후에 만드는 임시치아이기 때문에 저작이라기보다는 심미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드리고, 수술한 다음날 소독을 하러 오는 날 좀 더 정밀한 인상을 떠서 그 다음날에 첫 번째 수술 직후 임시치아를 넣어 드리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임시치아를 보통은 2달간 사용하는데요. 2달간 사용하는 이유는 임플란트가 뼈가 단단히 붙는 데는 최소 1달에서 2달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2달이 지나고 난 뒤에 교합 안정 임시치아라고 해서 임시치아를 한번 바꾸게 되는데요. 우리 전체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어금니가 망가지고 앞니가 망가지고 망가진 상태에서 오랜 장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턱도 변형이 되고 안마도 뒤틀어지고, 그래서 수술 직후 임시치아는 단순히 수술한 직후에 환자분의 편의와
대인관계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교합 안정 임시치아는 지금까지 흐트러졌던 걸 바로잡기 위한 임시치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달째 이제 최종 임시치아를 위한 본을 뜹니다. 그럼 본을 뜨고 그 다음 일주일 뒤에 최종 임시치아를 장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최종 치아를 장착하게 됐을 때는 환자분이 씹는 게 어떤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연화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볼이 씹히는지, 혀가 씹히는지, 턱이 아픈지 여러가지 기타 불편사항을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최종 임시치아도 수정해서 다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불편함이었으면 지르코니아라고 불리는 세라믹 치아를 만들어서 우리 반영구적으로 쓰는 치아를 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년에 우리 전체 임플란트의 과정이 일단락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2주, 한 달 간격으로 체크를 하고 괜찮으면 우리 이제 6개월 단위로 정기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오셔서 최종 지르코니아 보철을 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3단계 임시치아, 그 다음 디지털 가상 모의 수술, 그 다음 디지털 가이드 수술,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들의 요소에 따라 비용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말씀드렸던 임시치아가 수술 직후 임시치아, 교합 안정 임시치아, 최종 임시치아, 그리고 최종 임시치아가 불편한 경우에 재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3단계 임시치아를 제작하는데 이 임시치아의 단계가 생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원내 기공소가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재제작을 하거나 추가 제작을 하더라도 보통은 비용 부담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기공소에 의뢰해서 제작을 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해서 제작한다 하면 그 추가되는 제작 비용은 추가 비용으로 환자분에게 부담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까지 말씀드렸던 임시치아를 여러 단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여러 단계 거쳐야 되는가, 그냥 한 번만에 만들면 안 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전체 임플란트를 한 환자들이 씹는 위치, 씹는 방향, 씹는 저작 효율, 이게 너무 괜찮아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금니가 안 좋아서 앞니로 물다가 앞니가 부러져서 오시거나, 앞니가 너무 잇몸이 안 좋아서 돌출되어서 남은 치아 한두 개로 삐뚤어져 심거나, 아니면 이갈이나 이악물기가 너무 심해서 어금니가 다 부러져서 오거나 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그 상태를 임시치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치아를 만든다? 그러면 최종 보철도 이전에 안 좋은 상황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떠안겨 있는 건데, 그 치아들은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해본 거는 아니라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간단한 임플란트 수술이 아닌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전체 임플란트를 치료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나 상담을 하셨는데 뼈이식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 비용이 증가한다고 얘기하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면 뼈이식이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전체 임플란트, 플라치 임플란트라고 불리는 치료와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적인 임플란트, 치아의 개수대로 심는 임플란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치아가 있는 자리에 뼈가 없거나 염증이 많아서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그 자리에만 심어야 되는 게 고전적인 임플란트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디지털 전체 임플란트, 오로넥스 프라치 임플란트는 뼈가 있는 곳을 찾아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거를 고정체로 해서 임플란트를 완성하기 때문에 뼈이식이 많이 들어가서 기타 여러 가지 수술을 많이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프라치 오로넥스 임플란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하는 치료의 단계가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건너뛰거나 임시 틀니를 하자고 하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내 기공사라 하면 보통은 기공사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전체 임플란트, 플라치 전체 한 몸으로 만드는 이 보철에서는 역학적인 관계,
그 힘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교합이라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디지털 전체 임플란트를 만드는 데는 기공사들이 이러한 역학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역학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치과의사이기 이전에 기계공학도였기 때문에 이런 역학적인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CAD를 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기공사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진료 철학이 녹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철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공사한테 그걸 전달하기 위해 애써서 노력할 필요 없이 제가 직접 구현을 하고 그 환자분한테 넣어드리고 그 피드백을 제가 바로 받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도 최상의 조건, 최고의 교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